안녕하세요. 알고보고의 김신홍입니다. 오늘은 꼬마 빌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건물을 알아보려고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사항 증명서 등 각종 공부를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낯선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단어들 하나하나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우리는 공부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알아볼 건 아니고 꼭 필요한 거 5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5가지는 대지 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이 5가지를 제가 알기 쉽게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대지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이라고 하면은 땅 면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대지 면적은 건축법상에는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 좀 어려운 표현 같아요. 굳이 좀 풀어본다고 하면은 하늘에서 땅을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보이는 땅의 면적이라는 뜻인데요. 이거 좀 어렵고요. 제일 쉽게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땅이 100제곱미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거의 다 그렇긴 한데 모든 대지가 다 그렇지는 않아요. 코너에 위치한 땅이 100제곱미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땅은 어쩌면 100제곱미터가 모두 대지 면적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코너 같은 경우 이렇게 끝에 모서리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차들이 잘 운행을 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끄트머리 꼭지점을 조금 잘라서 건물을 짓는 대지 면적에서 제외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건축법에 그렇게 강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00제곱미터의 코너 땅에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대지 면적은 실제로는 약 한두 평 정도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제곱미터가 아닌 95제곱미터, 96제곱미터 정도의 대지 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두 번째는 건축 면적입니다.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건축법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어렵잖아요. 이것도 대지 면적이랑 내용은 같은데요.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보이는 건축물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실제로 건물이 깔고 앉아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축 면적이 제가 지금 막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면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흔히들 오해하시는 게 1층 면적이 건축 면적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1층 면적이 80제곱미터이고 옆에 주차장으로 공간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경우는 2층, 3층 위로 올라갈수록 오히려 바닥 면적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건축 면적은 1층 면적이 아닌 2층, 3층까지 모든 건물을 합쳐서 봤을 때 하늘에 내려봤을 때 가장 큰 면적이 건축 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요거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그림 보시면은 100제곱미터의 땅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러한 땅들은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100제곱미터의 땅이 있는데 이 땅에 건물이 올라갑니다. 50제곱미터 건물이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건축 면적은 50제곱미터가 될 거예요. 하지만 건축 면적이 여기 꼭 1층 면적이 아니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상기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연면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면적은 건축물 내부의 모든 바닥 면적을 합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땅 위에 있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100제곱미터의 대지가 있는데요. 여기 1층짜리 건물을 짓게 되면은 50제곱미터의 바닥 면적에 깔고 앉아 있는 건물이 생길 거고요. 요거는 연면적이 50제곱미터예요. 그런데 1층짜리가 아니고 4층짜리 건물을 짓게 되면은 이렇게 1층, 2층, 3층, 4층 4개 층이 올라갈 겁니다.
50제곱미터씩 4개 층이 올라가니까 1층, 2층, 3층, 4층을 모두 합치면은 200제곱미터가 되죠. 이 200제곱미터가 연면적입니다. 그런데 건물 중에서는 지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하층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조금 전에 언급했던 지상층 4개 층이 있는 경우에는 요거는 200제곱미터가 모두 연면적에 산입은 되지만 지하층은 산입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그림으로 보는 것처럼 지하에 1층이 있는 경우에 요 지하 1층 50제곱미터는 연면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은 어떻게 보면은 연면적에 산입이 되지 않는 덤으로 받을 수 있는 면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결국 연면적은 250제곱미터가 아니고 200제곱미터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림에는 없지만 또 하나, 가끔 필로티로 건물 구성된 거 아시죠? 필로티가 뭐냐면은 1층에 기둥으로만 돼 있고 벽이 없고 대부분 여기 주차장으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1층 필로티 면적도 마찬가지 연면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건폐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수로 표현을 하면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이에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저는 수학을 잘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수학을 잘 하시죠. 네,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인데요. 땅을 수평적으로 펴놨을 때 이 땅을 얼만큼 쓰는지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대지가 100제곱미터가 있습니다. 100제곱미터가 있는데 이 땅 위에 50제곱미터의 건축 면적의 건물이 올라가면은 요거는 건폐율이 50%가 되는 겁니다. 4층짜리 건물이 올라갔어도 대지 면적에 깔고 앉아 있는 건축 면적은 마찬가지 여전히 50%예요. 건폐율은 대지 면적과 수평적인 공간의 표현이라는 거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 대비 건축물의 연면적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데요. 숫자로는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이에요. 용적률은 땅을 수직적으로 얼만큼 쓰는지를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건폐율은 수평적인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용적률은 위로 수직적으로 얼만큼 사용하는지를 알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땅의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인 땅에 건폐율은 50%가 되는 건물이 올라간다고 가정을 할게요. 용적률은 200%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게 200%거든요. 50제곱미터의 바닥 면적이 하나, 둘, 셋, 넷, 4개 층이 올라갔잖아요. 200제곱미터가 되니까 100제곱미터분의 200제곱미터니까 용적률은 200%가 됩니다. 용적률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용적률은 그림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수직으로 건물이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볼 수 있는 수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곱미터를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왜 부동산에 집을 보러 가거나 꼬마 빌딩을 보러 가면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부분 제곱미터로 얘기하지 않고 평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때 물론 네이버나 구글 검색을 하면 알 수 있는데요. 그때 이렇게 막 보면서 모바일 보면서 확인하는 것도 좀 그럴 수도 있으니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은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그리고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는 법이 나오는데요. 제곱미터를 평으로 바꿀 때는 0.302호를 곱하게 됩니다.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할 때는 0.302호를 곱하고요.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할 때는 3.3058을 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요. 아주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바로바로 기억할 수 있도록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3이라는 숫자를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곱미터를 평으로 갈 때는 0.3을 곱하시고요. 평을 제곱미터로 할 때는 3을 곱하시면 됩니다. 물론 숫자가 오류는 생길 수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빨리빨리 검토를 해보고 고민을 해야 될 때 바로 생각할 수 있는
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알고 보고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모두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보고였습니다.